유네스코 창의도시 의장도시로 진주시가 선정된 이후 첫 국제학술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문화와 창의성을 위한 미래교육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들이 이어졌습니다. 장애인들은 무엇보다 동등한 노동권과 직업생활을 통한 생존권 보장을 최고의 복지로 꼽고 있습니다. 고용을 통한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지역의 업체들을 살펴봅니다. 산청과 함양, 하동은 지리산이라는 천혜의 자연이 있어 귀농귀촌의 중심지로 꼽힙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감이 큰 상황에서 차별화된 귀농귀촌 정책들이 인구 보전을 위한 큰 경쟁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채워진 남해마늘 한우축제와 하동 섬진강 문화제첩축제가 개막해 방문객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들이객들이 서부경남의 대표축제 현장을 찾았습니다. 오토바이를 이용해 고의로 승용차와 충돌한 뒤 치료비와 합의금 면목으로 보험금을 요구한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운전자가 2년 전부터 6건의 비슷한 사고를 낸 이력이 있어 여죄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진주시는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분야 창의도시 지정 전인 지난 2017년부터 지역의 문화자산과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찾기 위한 국제학술토론회를 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의정도시로 선정된 후 첫 토론은 문화와 창의성을 위한 미래교육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주요 내용을 하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입시 위주에서 학생들의 자율성, 창의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는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 서부경남도 공간 혁신을 비롯 과거와 비교해 교육 환경이 꽤 달라져가는 분위기입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유네스코 창의도시 국제학술토론회에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문화예술 교육의 혁신이 화두가 됐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창의성을 위한 사업 발굴에 회원 도시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자는 취지입니다. 오늘 학술 토론회에서도 국내외 전문가들을 모시고 문화와 창의성을 위한 미래 교육의 근본적인 방향과 목표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진주에서의 문화예술 교육의 방향과 내용이 올바로 설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미래 세대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나가려면 인공지능에게 보다 유리한 논리력, 분석력뿐만 아니라 감성과 창의성, 예술성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 방안 중 하나로 학교에서 이뤄지는 예술 교육이 단순히 예술 지식이 아닌 감성과 몰입도, 내적 동기부여,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실수하지 않고 그리고 정확히 똑같이 따라하고 반복 훈련해서 정확히 구현해내는 것, 이것을 많이 교육의 주요 포인트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인류를 바꾸고 나가고 문명과 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그 주체들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예술 교육에 직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례로는 진주와 마찬가지로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인 태국 수코타이가 소개됐습니다. 이곳에선 지역 공동체가 직접 문화유산 보존에 참여하고 그 활동을 지역과 글로벌 단위로 널리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역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기관이 도시재생과 지역 공동체 참여, 주민교류의 거점 역할을 수행 중이라며 비슷한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진주 또한 이 같은 시스템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You will see I will show you how Sukhothai moved from creative city to the learning city and to create the lifelong learning society for all. Looking backward and forward to see what our cultural heritage in the past, in our history, in our legacy, and we try to create the opportunity for our local community. 이 밖에 이날 행사에선 인공지능 시대 학교 예술 교육의 재개념화, 문화와 교육, 지속 가능성 간의 연결고리를 다루는 발표와 토론이 마련돼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SCS 하진입니다. 각 지자체와 기관들에서는 장애인 권리 보장과 차별 철폐, 인식 개선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무엇보다 동등한 노동권, 직업 생활을 통한 생존권 보장을 최고의 복지로 꼽고 있는데요. 장애인 고용을 통한 생산적 복지 실현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는 진주의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진주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스마트팜 견학에 나섰습니다. 여러 잎채소를 넣어 랩으로 싸서 먹는 친환경 샌드위치도 만들어 봅니다. 스마트팜 교육과 견학이 실시된 이곳은 진주의 한 스마트팜 카페. 이 스마트팜의 관리는 장애인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작물들을 키우고 또 관리도 하면서 또 채소를 수집해서 또 샐러드를 만들어서 또 고객들에게 또 판매를 하고. 이곳은 지난 4월 개장한 곳으로 전체 고용 인원의 절반 이상이 장애인으로 이뤄져 있는 서부 경남 최초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약을 맺은 4개 기업을 모회사로 두고 있는데 자회사가 장애인을 고용하면 모회사에는 고용부담금 감면이라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에게는 취업의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이 저희의 모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드는 커피나 이런 것들을 구매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샐러드나 샌드위치 이런 것도 또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서 오셔서 많이 애용을 해주셔서 그래서 이 수익금으로 인해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촌에 위치한 진주시 장애인 일자리 타운. 이곳에서도 많은 장애인들이 일을 하며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16명을 포함해 20명의 장애인이 고용된 진주시 직업재활센터에서는 현수막과 명함 등 인쇄물을 주로 생산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상품이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명함이라든가 책자, 또 그리고 우리가 쇼핑백, 또 그 외에도 우리가 현수막, 여러 가지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많은 그 업체들이 저희 그 장애인 업체를 좀 많이 좀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하는. 공공기관 등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대상 기관을 주로 상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품질을 인정받아 인근 민간 기업에서도 주문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청소와 방역을 제공하는 보호 작업장도 장애인 일자리 타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장애인들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그 무엇보다도 최고의 복지라고 입을 모읍니다. 장애인의 직업자는 사회복지의 꽃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일을 통해서 직업 제한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월급을 받아 이 물건을 이제 판매를 해가지고 받은 수익으로 월급도 받고 뭐 프로그램도 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경남도 의회에서는 장애인 고용 실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었습니다. 도내 공기업과 기관 등 16개소에서 법정 의무 고용률 미달로 부담금을 납부했다며 장애인 고용제도 모니터링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애인 권리 보장과 차별 철폐, 인식 개선을 위해 지자체를 비롯해 여러 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 다만 장애인들은 그 무엇보다 사회에서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바라는 만큼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방안과 함께 장애인 생산품의 홍보, 판매 루트 확대도 필요해 보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산청과 함양, 하동은 모두 인구 소멸 고위험군에 속해 있는 지자체입니다. 하지만 지리산이라는 천혜의 자연이 있어 귀농귀촌에 있어서는 중심지로 꼽히는데요. 지역 소멸 위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현재 이 같은 장점을 잘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국립공원이자 5개 시군과 접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지리산. 천왕봉 등 3대 주봉을 중심으로 병풍처럼 펼쳐진 봉우리, 1,600여 종의 식물까지 자연이 주는 경이로움을 몸소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명산입니다. 지난해 둘레길 방문객만 28만 명, 코로나19 이전에는 70만 명이 찾기도 했을 만큼 많은 인파가 등산을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지리산의 매력에 빠져 등산에 멈추지 않고 정착을 결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산청군에서 양봉을 하는 농민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비닐하우스에 모였습니다. 청년부터 노인까지 나이는 다르지만 모두 귀농인입니다. 강의를 맡은 사람은 같은 귀농인이자 양봉업자인 오보환 씨. 서울에서 광고 대행업체를 운영하며 큰 어려움 없이 지냈지만 고향 산청이 그리워 9년 전쯤 돌아왔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 자주 가던 지리산이 생각났습니다. 그 20대 때 뭐 천왕봉을 한 100분 올라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때 시작했고 또 여기에 나이가 들고 나서는 그리워가지고 지리산 둘레길 한창 바람 불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도 내가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지리산 둘레길도 걷고. 제2의 인생을 살겠다 다짐하고 5년간 서울과 산청을 주기적으로 왕복하며 귀농귀촌을 준비했던 오 씨. 지금이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지금이 행복하다고 봐야죠. 안타까운 건 나이가 좀 들었다고. 내가 만약에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지리산을 끼고 있는 서부 경남 지역은 산청과 함양, 하동 등 3곳. 모두 군단위 지역으로 인구 소멸 위기에 놓여 있지만 귀농 귀촌에 있어서는 1번지로 꼽힙니다. 잘 익은 단감을 조심스럽게 따고 있는 사람들. 농민처럼 보이지만 모두 하동 한 달 살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입니다. 서울과 부산, 인천 등에서 온 청년들은 도시에서 느낄 수 없던 수학의 기쁨을 배우며 설렘을 드러냅니다. 지역 일자리 체험하니까 좀 색다른 느낌도 들고 다음에 뭐 귀농 귀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사관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하동군. 그 결과 귀농 귀촌 인구가 지난해 전년보다 무려 47% 증가한 1,6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함양 역시 교육과 주거를 통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3년 동안 꾸준히 귀농 귀촌 인구가 증가해 지난해 1,000명대에 진입했습니다. 산청군의 경우 귀농 귀촌인 유입을 바탕으로 지난해 4개월 연속 인구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귀농 귀촌인들은 서부 경남의 자연이 강력한 동기가 됐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대책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귀농해서 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한 5년이고 이렇게 꾸준하게 작게라도 꾸준하게 이렇게 좀 정착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되면 좋겠더라고요. 마을 주민들과의 융화, 농업 지식에 대한 현장 중심의 교육 강화도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귀농 귀촌한 분들이 너무 좀 안타까워요. 농촌에 대한 뭐 충분한 지식이나 뭐 그런 걸로 물론 받고 온 분도 계시지만도 대부분 뭐 좀 그런 쪽보다는 좀 그게 약해서. 도시민 중 은퇴 후 귀농과 귀촌을 생각하는 사람은 10명 중 4명 수준. 서부 경남이 자연이라는 장점을 활용해 이들을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킨다면 지역 소멸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남해와 하동에서는 입이 즐거운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마늘과 한우, 제첩으로 유명한 두 지역 축제는 이번 주말까지 진행되는데요. 김동혁 기자가 두 축제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줄기가 손질된 마늘을 이어내는 능숙한 손놀림. 순식간에 매듭을 지어 마늘을 가지런히 엮어냅니다. 지난 13일 개막한 남해 마늘 한우 축제의 마늘 엮기 대회 현장입니다. 공연과 이벤트가 펼쳐지는 무대뿐만 아니라 농특산물을 살 수 있는 다양한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해풍을 맞고 자라 알이 굵고 알싸한 맛이 일품인 남해 마늘과 향이 진하고 육질이 부드러운 남해 청정 한우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알맞게 익은 고기를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이 시간이 더할 나위 없습니다. 오늘 그 축제에 와보니까 볼거리도 많고 또 가족들과 한우 고기도 구워 먹고 또 여러 가지 뭔가 풍성한 볼거리가 있어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 작황이 좋지 않아 시름이 깊었던 농민을 위로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올해는 그 날씨가 이상 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그 농민들이 시름이 굉장히 깊거든요. 깊은데 그 시름을 좀 달래주고 스트레스 풀고 또 좀 즐기시라고 여러 가지 볼거리, 먹을거리, 뭐 즐길 거리를 장만했습니다. 남해 마늘 한우 축제는 오는 16일까지 진행됩니다. 하동 송림공원과 섬진강변에서는 하동 섬진강 문화제첩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폭염을 피해 기존 8월에서 6월로 2달가량 축제를 당겼습니다. 이번 축제는 하동의 자연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이 마련돼 방문객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올해는 관광객을 위해 35개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었습니다. 특히 백사청송 맨발 걷기, 송림 힐링존, 송림 차차리는 방문객에게 재미와 활력은 물론 일상을 벗어나 힐링과 치유의 시간을 선사할 것입니다. 차의 주산지인 만큼 송림공원엔 방문객의 발이 닿는 곳마다 멋진 풍광의 찻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하동의 특산물 제첩을 맛볼 수 있는 부스도 마련돼 입을 즐겁게 합니다. 제첩국도 얻어먹어보고 떡볶이도 좀 지나가다가 시식도 해보고 했는데 맛도 괜찮고 먹어볼 만도 하고 좋아요. 이 밖에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제첩잡이 체험도 운영됩니다. 이번 축제는 16일까지 진행됩니다. 남해와 하동을 대표하는 두 축제는 주말 동안 손님의 눈과 입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오토바이가 고의로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요구했는데 사고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덜미가 붙잡혔습니다. 강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좌회전을 하려던 흰색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오는 배달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멈춥니다. 천천히 달리던 오토바이는 차로를 바꾸더니 승용차와 부딪힙니다. 지난 4월 사천시 읍내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신호등이 없다 보니 직진 차량이 우선입니다. 동승자를 태운 상태에서 사고가 난 오토바이 운전자는 치료비와 합의금, 수리금 명목으로 보험사에 300만 원이 넘는 돈을 요구했습니다. 단순 교통사고로 경찰이 조사하던 중 오토바이 운전자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오토바이 운전자의 진술이 달랐던 겁니다. 최초 진술 당시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휴대폰을 보고 있어서 앞에 차를 못 보고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을 했는데 영상 자료를 확인했을 때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휴대폰을 본 게 아니고 차를 그대로 보고 있으면서도 들이받고 무엇보다 2차로로 가던 오토바이가 굳이 1차로로 진로 변경을 할 필요가 없는데 고의 사고를 부인하던 운전자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 끝에 결국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2년 전부터 6건의 비슷한 사고를 낸 이력이 있어 추가 범행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하는 한편 고의 사고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경남도와 경남 지역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14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여야 지역구 의원실 보좌관과 경남도 실국 본부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을 비롯한 입법 현안 논의와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구축과 글로컬 대학 선정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이 밖에 이순신 장군 승전지 관광 명소화와 남북권 광역관광 개발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건의도 이어졌습니다. 진주시가 14일 제2회 월화산 정원박람회 안전관리 계획을 검토하고 심의하기 위한 안전관리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행사 주관 부서인 진주시 산림과의 제안 설명 보고와 함께 개막식당의 관람객 주요 동선 안전관리, 셔틀버스 운영 등 교통관리 등의 계획 전반에 논의한 후 심의 가결했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월화산 정원박람회는 6월 20일부터 나흘간 개최되며 진주시는 이 기간에 약 3만 5천 명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천 일반산업단지가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는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에 친화적인 거리와 생활 서비스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천시는 국비를 포함한 예산을 들여 해안도로의 근로자 힐링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천군 실버 합창단이 산천복음 실버타운에서 무료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14일 요양원에서 진행된 이번 공연에서 합창단은 산청 아리랑과 선마을 선생님 등 모두 5곡을 불렀습니다. 한편 산천군 실버 합창단은 노년문화 창출을 목적으로 지난 2016년 창단됐으며 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됐습니다.
경남 지역 내 단감 탄저병 포자 비산량이 늘어나 주의가 당부됩니다. 경남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4월 예찰포에서 올해 첫 탄저병 포자가 퍼진 것이 확인된 이후 비산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잦은 강우와 봄철 고온으로 포자 비산이 평년보다 빨리 시작되고 단감 햇가지나 어린 과실에서도 탄저병이 나타난 만큼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사천해양경찰서가 여름 성수기 동안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들어갑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홍보와 계도를 거쳐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단속 대상은 일반 어선을 비롯해 낚시 어선과 수상 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입니다. 음주운항 적발 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0.08% 이상인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나 혼자 여행지도 어디고의 시즌3 제1화가 토요일 오후 3시 첫 방송됩니다. 시즌3의 1화는 배우 이정진 씨가 아름다운 차밭으로 유명한 경남 하동군과 남도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광주광역시를 찾아갑니다. 한편 나 혼자 여행지도 어디고 시즌3는 전국의 숨겨진 여행지를 발굴해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서경방송을 비롯한 전국 개별 SO 발전연합회 소속 8개 방송국과 국악방송, 산업방송 등 7개 PP사가 함께 제작했습니다. 주말 날씨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토요일에는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비가 오더라도 주말 내내 한낮 기온은 30도를 웃돌 것으로 보여서 더위는 계속 지속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서부 경남 지역 대체로 한때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특히 진주와 하동, 산청과 함양 지역에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것으로 보여서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사천 19도, 하동 20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9도에서 3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1도, 세종 20도로 출발하겠고 광주의 한낮 최고기온은 30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도 종일 구름이 많겠는데요. 물결은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두물, 만조시각은 오후 4시 4분, 간조시각은 밤 9시 47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와 제주도를 오가는 배는 토요일 휴항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에도 낮더위가 지속되겠는데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적절한 냉방과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